네, 오늘 장모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4월의 본격적인 첫 주가 되고 있는데 오늘도 토마토 투자자문 강지원 운용력과 전략을 잡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시장에서 좀 봐야 될 부분, 미국 증시 오늘도 안 봅니까? 어디부터 볼까요? 봐야죠. 오늘 볼까요? 네, 그러면 나스닥 지수부터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증시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이 받는다라는 부분이 왜 별로 시장에서 이 부분이 악재나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네. 단순 차익 실현 숨고르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성격이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동성 지수를 많이 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앞전에 변동성 지수가 뭐 28자리 깨면 된다라고 또 얘기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변동성 지수가 20 미만에서 움직입니다. 그럼 그만큼 탄탄하다, 겁먹을 그죠? 거 그러니까 없다. 공포 지수라고도 얘기하지만 예. 그만큼 시장에서 변동성이 세거나 예. 이 부분을 뭐 굉장히 좀 안 좋게 해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군요. 단순하게 시장에서 이만큼 올랐으니까 쉴만하지. 실만하다. 딱 그 얘기가 그렇게 맞는 보는 거죠. 거군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지난주 후반 들어서 이제 네. 민시가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네네. 별로 크게 신경 안 썼던 거죠. 한번 차트로 보도록 하죠. 예. 예, 오늘은 이제 주간이 아니라 일간으로 갖고 왔는데 네. 이 차이는 뭐냐면은 딱 보게 되면 이제 밑에 박스로 해놓은 것이 지난 한 주 동안의 상승폭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결국 미증시는 0.65%라는 상승을 했다가 된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증시가 이제 날짜 수로 보게 되면은 11거래일 동안에 굉장히 가파른 급등을 했고, V자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을 받았다 된 건데, 그렇다 해서 조정 자체가 주간으로 보게 되면 소폭의 강박 정도니까 네. 단순하게 승고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매물대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가 가장 매물이 심한 자리 때는 14,900포인트 이상 가면은 가장 심한 자리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14,900이라는 자리 때는 작년 연말, 그 연초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저점으로서 인식이 되던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이기도 그렇죠. 한 박스권 거죠. 상단이라고 예. 이제 생각을 해야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볼 때는 이제 14,100자리에서 지지를 받았다 드는데 네. 이 자리 때도 굉장히 좀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때도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 자리인데 예. 여기서 약간 한 차례 정도 조정이 더 들어올 경우는 한 13,900 정도까지만 열어두면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미증시는 다음 주 후반 되면 이제 실적 발표가 들어가는데 1분기? 네, 1분기죠. 1분기. 1분기 실적 발표 들어오니까 네. 실적 발표 전에 어느 정도 이제 숨고르기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적인 위쪽으로 방향을 잡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스닥하고 보니까 FOMC 회의 결과도 있잖아요. 네. 지금 5월, 6월 다 50bp씩 올린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50bp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서 더 많이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유지할까요? 때는 이미 이 부분은 사실 예. 앞전부터 연준에서 예. 3월달 첫 금리 인상할 때 50bp를 올릴 수 있다. 이 부분이 한 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반영돼 있었죠.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미증시가 강하게 움직였던 시기가 네. 미 연준에서 금리 인상하면서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주고 네. 그러고 나서 중간에 5월 달에는 빅스텝 한 번 할 수 있다. 그렇죠. 이 얘기가 네. 계속해서 나오는데 네. 그 부분이 한다 하더라도 이미 시장에는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사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전에 이제 한번 자료를 보여드렸지만 네. 인플레이션이 이제 기저효과가 굉장히 컸던 부분이 꺾인다가 되는 것이 빨리 나오면은 4월 달부터 나올 수 있는데 그렇군요. 4월 달에 대한 경제 지표 발표가 5월 달에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국 CPI 발표가 5월 달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 번 정도는 이제 발표하기 전후로 해가지고 바로 연준회의라서 네. 한 번 정도 올릴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또 빅스텝 때문에 어떻게 갈지 좀 여쭤봤고요. 다음은 이제 S&P 500 지수 보겠습니다. 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차트로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네요. 실제 차이는 뭐냐면 예. 나스닥 같은 경우는 21%라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온 거고 네. S&P 같은 경우는 고가 대비해서 12% 하락을 하고 나서 이제 10%가 좀 넘는 상승을 하고 그러고 나서 지지가 나온 그런 케이스가 된다. 네. 마찬가지로 한 주 동안 보게 되면 S&P도 0.08% 상승이니까 한 주 동안 그냥 쉬었다 정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스닥 대비해서는 약간 좀 매운맛이 덜했다. 약간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거군요. 굳이 꼭 그걸 매운맛까지 덜 흔들렸다. 네, 더 흔들었다. 네. 그래서 지금 S&P도 지지받은 자리가 굉장히 좀 깔끔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4,500포인트 전후에서 지지받았다가 아하. 작년에 이제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 때 예.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은 거니까 괜찮은 케이스인 거고 네. 조금 더 내려온다 하더라도 거의 61선 정도? 그러니까 앞전에 제가 이제 21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졌었다고 했었죠. 그러셨죠. 그러니까 21선과의 괴리가 커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과매수가 한번 들어왔으니까 그걸 소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번 주도 성격이군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큰 위쪽 방향이냐 아래쪽 방향이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박스권에서 숨고르기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1분기 실적을 앞두고 약간의 숨고르기 정도로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럼 국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래소는 어땠습니까? 네,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반등폭이 좀 약하죠. 그쵸. 그래서 이제 한 주 네. 동안을 보게 되면은 한 주 동안에는 한 0.36% 상승했으니까 네. 이렇게 보면은 미증시와 비슷하네라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전주와 그 그쵸. 전전주, 그러니까 2주 동안에 미증시가 올라간 폭에 비하면 그 가만히 상승폭이 있죠. 없었던 네,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내 증시가 지수상으로 탄력이 없는 부분은 가장 큰 이유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 이쪽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지수 상승을 억누르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종목은 달랐지만 어쨌든 그죠. 지수는 그랬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내 증시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추가로 더 밑으로 빠질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네. 또 하락하기가 더 어려운지 오히려 더 어렵기도 합니다. 음.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이제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렇죠. 삼성전자가 실적이 컨센스가 12조 정도 됩니다. 네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보통 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당일 나누죠. 네. 어닝 쇼크가 잘 안 나오는 기업이죠. 맞아요. 왜냐하면 실적 발표를 가장 먼저 하기도 하지만 네. 이제 실적 발표 바로 직전에 컨센스를 주로 수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는 예상치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가 되는데 네. 이게 부합되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하반기부터 좋아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초점을 맞춰질 포인트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된다면 이제 오히려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가 반등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온다 되면은 지수는 더 지수상으로 올라갈 수월한 케이스인 거고 네.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나 이쪽에서 빠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예. 그렇다면은 지수 자체 또 크게 내려가기가 더 어려워진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2750이라는 자리대를 지난주 목요일날 올라탔다가 네. 금요일날 또 약간 또 내려왔다가 이게 반복이 되는데 계속해서 2750에서 2768포인트 정확하게는 그래서 그 자리대 85포인트가 되는데 아주 거기가 이제 작습니다. 마지막 매물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매물대를 어떻게 보면 1% 좀 넘게 올라가면은 돌파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건데 네. 이게 이번 주도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라인대를 넘어간다 했을 때는 앞전에 얘기했듯이 2790에서 2840포인트까지는 거의 매물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쭉 간다는 그 얘기죠. 가격대까지는 바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돼도 되는 케이스라서 네. 그래서 결국은 종합주가지수상에서 국내 증시가 규적 반등폭이 다른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네. 약한 부분 이거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총 상위가 좀 어느 정도 해줘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보셔야 되겠죠. 네, 결국엔 이 좁은 박스권 거의 이제 다 왔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실적으로 그죠. 뚫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주간 전망까지 해드리면은 네. 이제 하단 자리는 2720 정도면 거의 바닥이다가 비슷할 것 같기 때문에 네네. 하단은 작죠. 반면에 위로 갈 자리를 여전히 크다 되는데 긍정적이죠. 사실 이게 이번 주에 뽑아줄 거냐 다음 주에 뽑아줄 거냐 한 요 정도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이 탄탄하고 올라갈 일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럼 코스닥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코스닥도 주간 기준으로는 0.63%니까 예, 예. 코스닥도 거의 제자리 걸음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비슷하네요. 다만 이제 차이는 뭐냐면 예. 나스닥이 급등이 나왔던 만큼 코스닥 같은 경우도 2주 동안 그 전에 상승폭이 그래도 7% 이상 올라간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약간 동조가 되고는 있네요. 네, 동조가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코스닥의 시총 순위 자체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예전에는 바이오와 그 다음에 IT 부품 이 네. 둘이 가장 시가총액 비중이 컸었다면 그랬죠. 지금 현재는 2차 전지와 게임을 비롯한 엔터주들 네. 이쪽에서가 지금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기술자 낙폭과대주들이 받는다는데 특히 테슬라의 반응이 강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반등이라는 부분이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는 에코프로비움을 비롯해서 첨보라든지 이런 쪽이 훅 움직여버리니까 그쵸. 그런 부분이 강세를 좀 더 끌고 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주 매물대가 저도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 중간마다 들은다. 네. 이 중간마다 사실 굉장히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저기 라인 때는 올라가기가 굉장히 좀 어렵긴 한데 우선은 그 라인 때까지는 그래도 열려 있다 정도. 바닥은 어떻습니까? 바닥은 다져진 거 똑같습니다. 다만 네. 전에도 제가 그 얘기 해드렸지만 코스닥은 지수를 보고 투자하시기에는 별로 메리트가 그렇죠. 없기 때문에 종목으로. 그냥 업종 종목으로 움직이시는 것이 여전히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부적인 전략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엔 우리나라에서 또 수출 국가 아니겠습니까? 수출 동향 좀 보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네. 4월 1일 날 수출 동향 발표했는데 예. 그때도 그 얘기 우리 잠깐 했었지만 네. 전년 대비 수출 증가폭이 한 19% 정도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온 거죠. 그쵸. 예. 근데 이거를 앞전에는 20%가 넘는 거에서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 그렇죠. 예. 수출 금액으로 보게 되면은 635억 불입니다. 이게 빨간색 네, 그 빨간색이죠. 막대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색깔별로 있는 게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나와진 건데 2022년이 빨간색인 거고요. 그다음에 노란색이 2021년 작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비교하냐면 예. 2020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그렇죠. 네. 크게 작용했던 시였던 거고요. 그렇죠. 작년부터 국내가 이제 수출이 개선이 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아.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 증가가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긴 했었는데 이 부분이 올해 1월달, 2월달 더 그리고 좋다. 3월달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엄청난 증가세가 아직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잘하는 거죠.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근데 거죠. 이제 차이는 뭐냐면 예. 이 증가가 왜 나타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누가 잘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가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니까 네네. 수입하는 단가도 많이 높아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월달 같은 경우는 2월달 수출입 동향 보게 되면은 그때는 무역 수지가 흑자로 다시 됐다가 예, 예. 다시 3월달에 소폭의 적자가 됐습니다. 원자재 가격 네, 상승 원자재 때문에. 가격 상승이 예, 나죠. 예.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부분은 결국 이제 제품 가격으로 전이를 한다라는 부분이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데 네. 이 제품 가격으로 전이하려면 수요 자체가 있어야지 전이가 그렇죠. 가능한데 예.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동량 기준으로 볼 때는 사실 증가폭이 굉장히 미미한데 네. 증가를 하긴 했습니다. 네. 다만 금액적인 부분이 굉장히 커졌던 부분은 이 부분이 이제 원재료 가격이 높아진 만큼 네. 가격 전이를 조금씩 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면 뭐냐면 그러면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매출은 증가세가 나온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매출은 증가세 나온다. 영업이익의 증가란 부분은 사실 약해진 거죠. 왜냐면은 그렇죠. 가격 자체가 높은 원가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그게 반영되는 거죠.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는 구간에 들어오면 네. 그때는 마진이 높아진다 되겠죠. 아,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경기 뭐 최근 들어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었다, 뭐 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졌다 이런 부분인데 원자재가격이 급락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크라이나가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그 수요만 해도 원자재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천문학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한다라는 부분은 사실 생각하기가 어렵고 앞전에 고가를 찍고 이제 안정화된다 정도가 가장 맞는 이야기인데 합리적인 생각. 안정화된다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대부분의 우리가 공산품이라든지 우리가 예. 뭐 먹는 음식료도 마찬가지지만 가격이 인상 한번 시키면은 네. 원자료 가격이 떨어졌다 해서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계속 그대로. 그죠? 그래서 네. 이제 중간재는 약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을 고수하지 않지만 최소한 기업들이 높아진 비용에 따라서 마진이 축소된 만큼 그쵸.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이어간다 정도가 되겠죠. 음. 그래서 실제로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2분기부터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출 자체가 잘 된다는 얘기는 사실 국내 증시가 예전에 80년대부터 쭉 추적해 보면은 국내에서의 수출 금액 자체가 높아질 때마다 예. 국내 증시는 한 단계 레벨업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갖군요. 그래서 수출이 그래서 중요하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수출에서 가장 잘 된 거로 보기에는 역시 반도체입니다. 압도적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굉장히 우려는 많은데 네. 실제로 아직까지는 반도체가 수출 잘합니다. 증가에서 가장 큰 폭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석유 제품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뭐 유가 이제 상승 때문에. 당연히 유가 상승이나 효과도 예. 있고 그리고 수요도 많습니다. 철강도 마찬가지고요. 그 OLED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증가를 했다가 되죠. 자동차만 저렇게.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것도 예. 나중에 제가 내일은 아니고 수요일날. 수요일날 한번 제가 디테일하게 좀 갖고 와드리죠. 아, 네네. 왜냐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공급 부족 차질이 발생된 게 작년 4월 달부터입니다. 예. 그러면 작년 4월 달부터 이번 3월 달까지는 차량용 부품 반도체에 대한 공급 차질 부분이 생산이 부족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쵸. 실제로 2020년과 2021년도의 판매와 비슷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4월 달부터는 기저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4월 달부터는 차량용 자동차 수출 증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될 겁니다. 오, 예. 그렇군요. 수요일날 투자의 힌트가 또 하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자, 그렇다면 이제 수급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수급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여전히 팔았죠. 예. 8천 정도 팔았고 기관에서도 이제 물량이 프로그램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기관에서 프로그램이 9,500까지 들어왔던 게 이제 네. 금요일날 말출이 되면서 이제 3,400 정도 다 남았다는 깎아먹어요. 거고요. 예. 그다음에 투신이라는 연기금 이쪽도 파는데 지금 이들의 매도의 대부분은 반도체 중심으로 한 IT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업종별 순환이라든지 종목별 차별화가 잘 나오는 배경이 된다. 그쵸.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간단한 요인이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무거운 시총 상위주들이 지금 당장 가파르게 올라갈 만큼의 모멘텀이 없는 없죠. 상태거든요. 예, 예. 그럼 이쪽에서 우선은 팔아서 다른 쪽에서 움직인다 이런 논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이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블록대 물량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대 물량이 좀 있었는데 그걸 제외하면은 이제 소폭의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온 거고
기간에서는 매도가 나왔다 정도. 전주는 이제 코스닥에서 블록대위 가장 좀 단기적인 그런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블록대였고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비슷한 게 기간이라든 이쪽에서 매도가 역시 IT 부품에서 주로 같은군요. 나타났다 예, 예. 이렇게 된 거고 선물 쪽에서는 14,000계약까지 늘어났던 것이 이제 네. 8,800계약으로 금요일날 추진했지만 순매수로 전환된 것 기조는 여전히 유지를 한다 되겠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진 않는다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업종별 등락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를 보게 되면 역시 가장 강했던 건 보험이었죠. 근데 이 보험이라는 게 그때 운영이 얘기하셨다시피 이제 5년 주기로 이제 상품이 좀 갱신되면서 계약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반영한 거 아닙니까, 이제? 반영하긴 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험이라든지 은행 같은 경우가 이제 금리 인사했다는 그 기대치가 계속해서 좀 들어오다 보니까 우선은 시장에서 햇빛처다, 안전처다 예. 이런 관점도 있고요. 투자 심리도 그리고 사실 있고. 실적이란 부분도 보험이나 은행이 꾸준합니다. 예. 왜냐면 보험이나 은행 같은 경우가 실적이 적자가 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결국은 그런 거죠. 안정적인 실적인데 그 부분이 예전에 성장주가 돋보이던 시기에서는 돋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돋보이는 모습이 나타난다 정도.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차익이 중간에 한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지금 이제 2월 달부터 국내 증시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중심에 서가지고 계속해서 강세 뛰는 것들이 진짜 많이 강세가 이어질 때가 3주에서 4주 동안 나오는데 네. 5주 차부터는 차익실이 나옵니다. 아, 그래서 거의 보험이 4주 차까지 상승한 케이스. 올 만큼 왔다. 그죠? 라는 것도 단기적으로 있고요. 이제 조정이 좀 필요한 거죠. 네. 그다음에 강세 뛰었다는 것이 자동차였고요. 네.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자동차주들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바텀에서 반등이 나왔다 정도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고요. 네, 바텀. 그다음에 이제 의류 쪽에서도 반등이 좀 나왔고 그다음에 음식료도 이제 반등이 좀 나왔던 것이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원자재 가격 중에서 음식료 관련된 밀 가격이라든지 예,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예. 이것도 좀 꺾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평화협상 얘기가 나오면서 꺾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부과이 된 케이스였고 통신은 꾸준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화학에서는 이제 2차 전지는 지난주에 좀 쉬었죠. 네. 그러니까 2주 동안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좀 쉬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물론 종목별로 차이가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 안에서는 이제 수소 관련된 쪽 이런 쪽이라든지 이제 실적 관련해서 뭐 롯데 정밀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더 강했던 케이스. 그다음에 증권도 이제 바닥가서 반등이 나왔다 정도고 서비스 강세 뛰었고 항공해운에서는 해운은 하락인 반면에 항공이 움직였죠. 근데 철강, 조선기계, 건설 이쪽은 지난주에 강세 뛰었던 쪽이었습니다. 약간 차익 실현 정도. 차익 실현 정도. 그리고 건설 같은 경우는 지난주까지가 3주째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번 주에 4주차가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4주차 들어올 때가 이제 반등이 나올 거냐 아니면 4주차까지 쉬고 다음 주에 반등할 거냐 이 정도 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전체적으로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에 따라서 많이 움직였고 전쟁에 대한 이슈는 약간은 좀 둔감해진 그런 흐름을 좀 시장이 보여줍니다. 네. 자, 그럼 실적 발표 또 이제 앞두고서 이거 또 계속 봐주시고 계시는데요. EPS입니다. 이거는 이제 글로벌 네. 국가별 그리고 이제 업종별 이제 EPS 변화율인데 네. 그거 딱 보게 되면 미국, 유럽, 일본, 호주, 영국 이쪽이 다 국가들의 실적 전망이 상향됐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큰 상향이 영국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영국이 왜 가장 크게 상향했냐라면은 영국에서는 대규모의 정유회사를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일본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엔화 약세 예. 이게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예, 이 예. 부분이 들어온 거고요. 호주 같은 경우 당연히 이제 원자재,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이제 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미국에서도 그 부분이 나타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홍콩 같은 경우는 계속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홍콩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 뭐 독일도 소폭 이 약세에 좀 뛰긴 했는데 네. 이 대부분이 원자재 관련되거나 환율 효과를 보는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다 증가가 나타났다는 거죠. 왠지 읽어보니까 중동 증시도 엄청 잘 갔을 것 같은 그런 예측이 됩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신흥국에서도 가장 좋게 나온 쪽이 어디냐? 브라질. 아, 그러네. 대규모의 원자재 국가죠. 인도네시아도 비슷한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태국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다음에 대만 같은 경우 TSMC가 좀 효과가 많이 나타난 케이스고. 그러네요. 예.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계속해서 경제 봉쇄를 하다 보니까 예. 그 부분이 실적의 전망을 하향시킨 케이스가 된 거죠. 그럼 우리 증시가 약간 못 가는 것도 브라질이나 이쪽으로 외국 자금이 간 것도 있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조금의 증가를 했다 정도. 그러니까 네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실적 전망 자체가 하향이 또다시 잠깐 나오던 것 부분이 네. 이제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군요. 그러면 어느 쪽에서 그걸 나타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에너지, 예. 소재, 산업재 아, 이쪽에서는 선진국에서 움직였다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유가가 올라가고 천연가스 올라가니까 그 회사들은 당연히 그 이익을 가져간다는 거고 그렇죠. 소재 쪽에서는 이제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 비철금속 네. 이런 쪽이 아무래도 앞으로의 수요가 증가한다 이런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신흥국 내에서도 에너지, 소재, 산업재 이런 쪽이 중심으로 올라온 케이스. 그다음에 필수 소재 금융도 되는 거고
이제 시총이 높다라고도 하면서 이제 IT라든지 경기 소비재 이런 쪽에서는 반대로 실적 전망이 하향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게 IT 쪽이 좀 높아야지 국내 증시가 올라갈 텐데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4월 이제 1주 차입니다. 중요 이벤트들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어떤 일이 있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중국과 대만 시장이 휴장이고요. 그래요? 홍콩 증시는 이제 5일만 휴장을 한다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6일에서 7일 사이가 나토 외교 장관 회의가 있는데 예. 사실 우리가 나토 이런 거 신경도 안 썼는데 이제 봐야 이제는 돼요. 이제 또 신경 쓸 수밖에 러시아 없겠죠. 얼마나 또 이렇게 압박할지. 그다음에 이제 7일 날이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삼성전자가 12조라는 컨센서스에 부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의 전망을 이제 삼성전자 어떻게 얘기할 거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예. 그다음에 이날 또 똑같이 3월 연준의 인사력이 중요하네요. 발표인데 사실 별로 중요할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냥 50이라고 하도 얘기를 하니까 그냥 막연히 저걸 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지수는 이제 네. 전망치 자체를 아까 종합주가 지수는 2720에서 2840인데 이게 이번 주에 나오면 좋겠지만 그쵸. 이게 네. 다음 주까지는 연결시키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넓게 봐야 왜냐면 다음 주가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그렇네요. 이제 옵션 네. 만기일이 있고 아무래도 시장에서 지금 이번 주까지는 굵직한 사실 경제지표라든지 그런 이슈가 없는 상태라서 네네. 약간 서로 눈치 싸움을 좀 할 가능성이 높다 정도. 코스닥은 920에서 965포인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관심 업종하고 섹터를 보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실적 잘 나온다 한 네, 쪽이 맞아요. 에너지, 소재, 산업재 이런 그쪽이었죠. 쪽이었죠. 딱 네. 그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철강 같은 경우는 사실 1분기에 철강주들의 강세라는 부분은 중소형 철강은 굉장히 강했던 반면에 예. 대형 철강 좀 약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2분기부터가 철강주들이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 대형 부분이 쪽으로요? 대형 쪽으로 보셔야 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1분기에도 1월 때, 2월 달, 3월 달 계속해서 철강 가격을 인상을 하긴 했습니다. 예. 다만 원자료 가격이 더 빠르게 올라온 케이스라서 우리가 소위 말해 스프레드가 좀 축소되었거든요. 그쵸, 그쵸. 그거를 4월 달에 또 인상을 하는데 인상을 하고 나서 이제 철강성이나 원재료 가격이 좀 떨어진다 되면은 네. 그때 스프레드가 또 다시 커진다가 됩니다. 그게 또 그래서 기점이 실적 되겠네요. 발표 이후에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더 높아지는 케이스. 대형 이렇게 될 수 철강? 있고요. 예. 근데 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9일이 차기 정부가 이제 출범한 날인데 그쵸, 예. 출범하기 전에 계속해서 이제 뭐 주택 관련해서 재건축 이런 것들 계속 계속 나옵니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겁다 뜯어고쳐.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 아까 이제 네. 수요일 날 설명을 마저 해드린다 했는데 음. 이제 시장에서 차량용 반도체 부품 공급에 대한 우려라든지 어떻게 보면 차량 판매가 전분기 대비 전분기에 네네. 감소했다 이게 3월 달이 마지막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정도. 그렇군요. 그다음에 증권은 뭐 같이 똑같은 케이스고요. 신재생에서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수소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수소도 차기 정부가 언급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렇군요. 그다음에 금요일 날 리오프닝이 강세되었는데 네.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뭐 중소형 화장품이라는 것들이 좀 더 강하게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제 내수 유통에서도 좀 움직였는데 내수 유통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면세점에 국한시키지 말고 네. 면세점보다는 현대백화점, 신세계, 뭐 롯데쇼핑 이런 쪽을 이마트 네. 이런 쪽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오늘 종목은요? 근데 오늘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역시. 그러니까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원자재. 당연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에너지, 예. 그래서 이제 미얀마 천연가스전에 대한 실적 개선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세레스 에너지를 인수를 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뭐냐면 회사입니까? 호주에 아니구나. 있는 아. 천연가스 생산하고 개발하는 호주에서 6위의 에너지 기업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를 인수했다 보니까 예. 앞으로 이제 유럽에 대해서 에너지 공급을 호주와 미국이 맞아요. 중심으로 그런다고 한다라고 하죠.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외적으로도 탄소 이제 CCS라고 해서 우리가 네네. 이산화탄소 포집하는 쪽인데 예. 포집을 해가지고 이거를 수소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우선은 우리가 제일 최종적으로는 원하는 건 블루 수소인데 그쵸. 그 전 단계가 그린 수소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포집해서 그린 수소를 바꾸는 이 부분을 진출한다라고 이번에 주주총회에서도 발표를 했었죠. 그렇군요. 미국 증시에서 텔루리안인가? 그것도 뭐 LNG 관련해서 급등을 하더만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볼게요. 그러니까 포스코인터는 뭐 실적으로 보면은 뭐 지금 현재 7%에서 8% 수준이니까. 예. 근데 이제 포스코인터가 보면 굉장히 장기간 박스입니다. 작년 1월 달부터 해서 지금 중간에 뭐 넘어갔던 시기가 있었긴 했는데. 그래도 얼마 못 지금 가고요. 박스를 1년 동안 넘게 갖고 온 거죠. 길어요. 그러니까 박스를 1년 넘게 갖고 왔다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 구간 때 메모리도 엄청나게 많지만 그쵸. 상단을 넘어간다 했을 때는 윗자리에 대한 에너지도 굉장히 세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이제 새롭게 에너지 쪽에 관련된 신규 뭐 인수라 이런 것들도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밸류 자체가 비싸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 발표를 전후해서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면은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케이스인데 이제 박스권의 주간마디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보인다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작년 7월 달 고가 대비해서 하락 추세에 살짝 넘어가고 안착하는 과정. 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은요? 그래서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는 21,000원에서 21,600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고 손절은 21,100원, 또 목표가로는 24,500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너지 관련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원 운영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